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다른 의원, 조은희 의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과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변호인한테 내가 지금 휴대폰 갖고 있는데 이거 준다고 하고 구속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 생계를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딜을 해달라 그러면서 나온 이름이 그전엔 이제 윤한홍 의원 한 명이었는데 이철규 의원 이름도 나오고 정점식 의원 이름도 나오고 막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변호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그냥 명태균 씨의 입에서만 나온 거야? 아니면 실제로 이런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공작이죠. 말이 헛나왔는데? 말이 헛나온 건가요? 공작이죠, 공작. 공작이다. 네, 제가 보기엔 공작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가 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딱 이제 9시 반에 민주당이 딱 푸는 순간 이제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회의를 했겠죠. 친윤들이 회의를 했겠죠. 윤핵관들이 회의를 했을 테고. 네. 그래서 11월 1일이었나? 그때가 윤한홍 의원이 1일이었나 3일이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바로 초에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측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더 유리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역정내는 거 그런 것도 해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윤한홍하고 명태균하고 철천지 원수인데 그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저랑 제가 공달님 진짜 좋아하는데 만약 가정으로 원수라고 해봐요. 네. 근데 내가 나를 고소했는데 야 고소 좀 취하해줘 하면 듣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명태균 씨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 명태균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윤한홍 의원이 했다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정점식, 이철구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있었겠죠. 네. 저는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루트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장은 계속 언론 보도 나온 것만 자기가 SOS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윤한홍하고 접촉했죠. 그리고 정진석한테도 계속 비서실장한테도 문자를 보내거나 했는데 답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홍철호 정무수석한테도 연락을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도 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 구속영장 나온 날인가? 그날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보냈는데 안 됐다라 아무 응답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폰 가지고 딜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명태균은 초지일관 아직도 딜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접촉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십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고서 접근한 사람이 윤한홍이고 정점식이나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직은 확인해 봐야 되는 단계인데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나오면은 그때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유다. 사실상의 회유다. 회유. 저쪽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회유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일단은 윤한홍 의원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세요. 윤한홍 의원까지 그럼 수사 너무 넓어져요. 수사 발사는 많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제 했던 일에 대해서 결국 이런 시도 자체가 자기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더 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이 인신구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잡혀갈 것 같고 갇힐 것 같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서 제발 내 몸만 빼줘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얘기한 게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이 수법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기소돼 갖고 이제 재판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을 더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명태균 씨 관련 얘기는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녹취 분석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은 좀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겠지만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예상한 그대로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언급됐었던 현역 국회의원 누구든 정치인 포함해서 연루됐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들 관련한 녹음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근데 이제 종류는 똑같아요. 다를 건 없어요. 그냥 등장 인물만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고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가지고 당에서 진짜 하는 여론조사 관련한 무슨 설계를 했는지 당원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
뭔가를 했는지 뭐 이제 요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서 네. 뭘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냐. 그 부분은 진짜 의문이에요. 제가 명태균 씨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가지고 했다는 건지 왜 다 속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세요, 좀? 아니 특히 이제 당원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뭐 이미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내부 단속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게 나온 것들을 그리고 이게 카톡 같은데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게 돌아다니면서 이쪽이 대세라더라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대세로 조성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용도로 쓴 거죠. 그러니까 허위 마케팅했다는 거죠. 아니 실제 그런 건 많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50대 50 정도인데 원래는 한 60대 40대는 거를 만들어서 60대는 사람을 유리하게 이제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당원이나 이 특정 이 표적될 수 있는 집단에게 뿌려서 대세는 아니 다 아시면서 왜 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 그거란 말이잖아요. 아니 뭐그 용도로 일단은 쓴 걸로는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보자고. 큰 영향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지금 이름이 나온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름이 나온 분이 조은희 의원인데 일단 이제 민주당이 공개를 했어요. 녹취를 이제 명태균 씨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최원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때 변호를 맡은 로펌 대표가 바로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담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조은희가 전화 왔더라. 그러면서 조은희가 나한테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부터 웃겨. 그 왕은 누군데? 영남의 황태자? 황제는 누구냐고요. 이것도 명태균 씨의 그럼 뻥튀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말을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그 지역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진짜 창피해요. 죄송해요. 이건 창피해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진위업을 떠나서 네.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제 상식에 안 맞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게 막 뭐- 오고 뭐 간다는 한 것 짓이냐고 자체가 도대체. 창피하다. 뭐 영남이 그렇게 무슨 뭐 제국이야. 아유 참나. 뭐 영남 직위가 없는데 영남의 황태자라는 말은 웃기고 조은희 의원도 자기는 이런 표현 안 쓴다.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네. 주간경향 예전에 경향신문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영남일보 출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애초부터. 옮겼어요. 여러 번. 영남일보에도 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근데 하여간, 본인은 안 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태자라는 표현은 네. 명태균 씨가 썼을 것 같은데, 감사의 표현은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명태균 씨 표현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은 좀 애매해요, 사실은. 네. 애매한 게, 왜냐하면은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다 쓸려 나갔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뭐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딱 한 군데 못 가져간 강남구청장도 심지어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때. 네. 딱 한 군데 못 가져간 데가 서초구청장 조은희 네. 서초구청장이고 어쨌든 평판이 좋아서 서초구청장이 잘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초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실제 경선에서 56%를 얻었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조작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영향력이 그러니까 본인이 잘 정치를 해오고 지역 기반을 잘 닦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네. 여기에 명태균이 아주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요거를 보기에는 애매하고 네. 뭐 장모 최은수 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무죄를 받은 걸로 대가로 됐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증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급여 그거는 뭐 말이 안 돼요. 제가 보면은 진짜 그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와 이게? 네. 사인 간의 각서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짜 의사가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그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네. 그거가 불법인 거라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각서로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를 받아냈다라는 네. 거는 인정해야지. 장모 최원순 씨, 우리 윤석열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나는 1심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죄를 받았다는 걸로 대가로 조은희 네. 의원한테 공천전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1심 내용부터 1심이 일단 아니라 아니, 무죄 내가 내용부터 말하는 거는 얘기하시니까 그 어려운 거를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아삭한 배추김치에 제철 굴을 듬뿍 넣은 명품 굴김치, 생굴 겉절이, 고단백 저칼로리 국내산 장어 100%로 힘 좋은 장어를 장시간 고아낸 들깨 장어탕,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힘내라 통영 장어튀김, 통영해인은 차원이 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앰플 한 병당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입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핫한 제품인데요. 기준지표 성분들과 그 함량을 규격화해서 누적 판매량 500만 병에 이르는 귀한 제품입니다. 공독부자 런칭 기념 1+1 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죄를 받았다는 걸로 대가로 조은희 네. 의원한테 공천전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1심 내용부터 1심이 일단 아니라 그- 무죄 내가 내용부터 말하는 거는 얘기하시니까 그 어려운 거를 조은희 해냈다. 남편이 해냈다라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그럴 얘기했어. 때는 존중을 앞에 붙여주시고 그게 우리잖아 국룰이잖아. 일단 존중을 하되 그 어려운 난 일을 존중하기 어려워, 변호인님 아니 이거 위험하다니까 방사능이야. 알겠습니다. 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헐거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후원자인 김아무개 씨가 돈을 보낸 게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본인도 3,300만 원을 2021년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연구소죠. 미래연구소. 거기에 보냈다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그 이 후원자 김 씨가 네. 그 언론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대박이었어요. 네. 와,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돈을 줬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3,300만 원. 뭐 저쪽에서 1억이라고 하니까 금액은 나중에 맞춰보면 됐고, 두 번째 오세훈을 위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세 번째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네 번째 저쪽에서 질문을 잘 만들어준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번째도 여론조사 조작의 네. 뭐 가능성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조작인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것까지 이 짧은 인터뷰 안에 30초 인터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와, 대박이다. 왜 이런 말을 하시지?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 뭐 이 말도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몰랐을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단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모를 수가 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가져왔어요, 여론조사를. 명태균이가 수법이 원래 저쪽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것도 몇 번이지? 8번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여러 차례 했잖아요. 네. 13번. 13번이니까 네. 13번. 그러니까 13번을 진짜로 씨알도 안 먹히면은 그렇게 13번을 열심히 할까? 갈 수가 없다. 그렇게 13번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 누군가 구두로 약속을 했던지 뭔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 것도 81번 중에는 이제 뭐 다 섞여 있지만은 나중에 면밀 조사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줬고 준다라고 하니까 그 대가를 준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김건희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도 캠프에서 했든 후원자가 했든 네. 뭐가 됐든 이거는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모르긴 얘기를. 쉽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긴 쉽지 않아요. 13번을 이거는. 하는 동안 네. 뭐 묵인했으면 묵인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아예 모르진 못했을 그러니까 이제 것이다. 네. 아까 오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이 네. 언론에 나와서 이제 한 얘기는 네. 일단 그 돈을 전달했다는 김 씨 후원자라고 하는 그분하고 네. 별로 오세훈 시장이 좋은 관계가 아니다는 게 하나.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했다는 미공표 여론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에서는 네. 네.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관계를. 근데 그분은 오세훈 시장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본인 돈을 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전화해서 뭐 생활비가 없다는데 애 교육비가 딸린다는 데서 그냥 줬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도 얼천 선생처럼 네. 막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당이 제가 당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겠고 네. 이건 뭐 사실관계 확인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 더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되게 결정적인 증언이어서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개인 휴대전화 이제 사용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휴대폰 이거 증거 인멸 아니냐, 이거 빨리 증거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를 다른 이게 이제 기기를 바꿨다는 건지 네, 번호를 번호만 바꿨다는 바꿨는 건지 이제 번호를 바꿨겠죠. 그 기계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뭔가 자료는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이나. 기기를 더 이상 안 쓰니까 이제 그거를 뭐 버리나 뭐 중고폰으로 뭐 해서 얼마라도 받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싶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었을 때부터 연관이 있었던 분들 또는 와서 알게 된 분들까지 그 용산으로 오신 다음부터까지 이제 계속 연락하는 걸 좀 빈번하게 하는 걸 줄이자는 차원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번호를 바꿨을 거 아니에요? 네. 기계도 새 거고. 번호는 당연히 그럼 이제 바꿨고. 이전 폰은 어떻게 되느냐? 네. 뭐 그거까지 그럼 뭐가 있어야 그걸 확보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바꿨으니까 뭐 확보해라. 누가 그거는 그걸 가져갈 절차가 것이냐. 안 맞잖아요. 절차가. 뭐 수사를 하면서 증거로 채택을 해서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합법적 증거인멸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폰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고 번호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번호거든요. 일단은 번호잖아요. 번호를 바꾼 거잖아요. 폰을 바꾼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기계를 바꾼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 기계를 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고 네. 만약에 그거를 나중에 압수수색이나 뭐 이제 수사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명분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명분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은 당연히 다들 그러니까 기계 바꿔 번호 이동이나 이런 거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기계를 바꾸더라도 심지어 뭐 갤럭시에서 예를 들면 다 연동이 돼서 다시 아이폰으로 들어오죠. 심지어 아이폰에서 갤럭시를 바꾸나 갤럭시에서 아이폰을 바꾸더라도 연락처고 이거 다 살려서 다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솔직히 여사님한테 이제 그러면 몇몇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가겠죠. 여사님 몇몇 친한 지인들한테는 뭐 1, 2, 3, 4에서 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문자가 다 가겠지 이제. 네. 이게 김건희네 이렇게 다들 알고서. 아니, 그러니까 큰 의미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큰 차이가 없어 이거는.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